네, 오늘은 오랜만에 아웃사이더님을 모시고서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랜만인가요? 저는 금방 또 나온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꽤 오랜만이에요. 8주 전에 오셨네. 네, 2달 전에 왔다가.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님이 당근마켓 사무실 이전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처음 오신 게 지난주였어요. 그쵸. 아 그래요? 네, 의외로 중간에 한번 나오셨더라고요. 중간에 올 일이 없었죠. 맞아요. 그래서 해외 가셔서. 왜냐면 딱 그때 스터디도 끝났거든요. 아 맞아. 예. 스터디도 끝났고 그때 해외도 갔다 오시고 해서 그랬었죠. 그 사이에도 소속도 바뀌신 거 아니에요? 그 사이 지난번과 지금이? 지난번 8주 전과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맞네요. 네. 그때 아 딱 맞아요? 입사 전 왜냐하면 이게 방송일인가? 네. 이 방송일 날짜에는 입사한 다음인데 왠지 입사 전에 녹음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왠지 입사 전에 녹음했을 것 같아요. 2달 전? 네. 네. 네, 5월 20일 날 들어왔거든요. 나 지금 순간적으로 아웃사이더님 원래 어디 계셨었지? 고민하고 있었어. 이렇게 너무 많이 그러네요. 오는데. 네. 그러네요. 지금은 너굴님이랑 같은 회사에 계시는 거죠? 네.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이 정도 네. 홍보도 하시려고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넣으려고 그러면 사람들 헷갈릴 것 같긴 하지만. 네. 네. 너굴님은 이제 우리랑 같이 원래 녹음을 하시던 음. 근데 지금은 저희를 버리고 베트남에 놀러 가셨고요. 아니요, 아, 베트남이라고 안 하셨어요. 베트남이에요. 공산국가로 갔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베트남이 공산국가긴 네. 하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베트남이 공산국가입니다 아직. 그쵸. 그래서 거기 놀러 가셨고 오늘은 이제 저랑 CP랑 이제 전 낙교시고요. 저랑 CP랑 이제 아싸님이랑 3명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싸님 뭐 간단하게 홍보하실 건가요? 지금 어느 포지션에 계시고 이제 어떤 사람들 찾고 있는지. 네. 저는 그 ODK 미디어라는 회사에 너굴림하고 같이 있고요. 저도 뭐 조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는 지금 거기서 보통 요즘 용어로는 이제 SRE? 네. 네, 근데 SR이라고 하면 사람들 잘 모르니까 좀 부끄럽죠. 왠지 모르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SRE 말고? SR 그냥 뭐 데브옵스라고 해야 보통 다 이해. 그러니까 저는 요새 좀 부끄러워서 그냥 SR이라고 끝은 안 하고 클라우드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저도- 얘기하면 뭐 보통 알아들으니까. 저도 그래야 될까 봐요. 약간. 근데 어디 가서도 SRE 얘기하면 이제 그게 뭐예요? 하면 이제 막 설명하면 데브옵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이거를 원래 용어는 그걸 안 하려고 쓰는 건데 약간 데브옵스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쵸. 애매한 개념에. 지금은 그냥 데브옵스 인프라. 얘기하면 이제 인프라 하시는. 그쵸. 근데 지금 그럼 같은 거 같아요. 인프라 하던 분들이 데브옵스라고 그러고 지금 SR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철학이나 방향성이 다르죠. 네. 근데 진짜 데브옵스 하려면 개발자 출신들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대부분의 데브옵스 갔을 때 거의 그렇죠. 거의 그렇죠. 개발자만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안 그러잖아요. 네. 사실 SRE도 좀 부끄럽다고 느끼긴 하는데 왜냐면 안 쓰던 용어니까. 네. 근데 사실은 되게 오래되긴 했잖아요. 구글에서 그쵸, 이제 그쵸. 한 10년 전부터 그쪽에서 아예 SR이라는 사이트 릴라이어빌리티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뽑았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만났을 때는 SR이라고 써도 그 S를 다 다르게 정의해서 쓰더라고요. 아, 그쵸. 서비스라든지. 릴리어빌티라고도 쓰고. 그렇죠. 우리는 사이트가 없는데 막 이런 네. 모바일 앱만 있는 시대라. 구글도 이제 그 책을 보면은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인프라를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겠다라는 게 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인프라를 한다는 거랑 클라우드를 한다는 거랑 그리고 SR을 한다는 게 조금 방향이 다르긴 하죠.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건 아마 아사님도 그렇겠지만 그런 방향성을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차별화를 두고 싶은 거는. 그쵸, 약간. 그리고 보면 사실 그런 데는 오래돼서 나머지 다 있고 SRE도 있거든요. 근데 그쵸, 보통 그쵸. 우리나라는 아직은 초기라서 SRE가 다 하죠.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요새는 워낙 클라우드를 또 많이 쓰니까 초반부터 구성을 하면은 거의 그쪽 역할만 있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 구글분 만났을 때도 놀란 건 이제 SRE가 구글에서 만들어졌다는 것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딴 데는 없다는 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SRE는 아시는 거죠? 네, 자기네 회사에 너무 많으니까 SRE가. 네.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에나 있는 그건 줄 아시는 거죠. 근데 그게 안 그렇다니까 되게 놀라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흥미롭네요. 거기서는 아무튼, 오래된, 네. 예. 그래서 그걸로 하고 있고요. 그냥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는 뭐 인프라 관련 정리하고, 저희도 원래는 그런 직종이었고, 그냥 개발자들이 하다가, 이제 그게 좀 한계에 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따로 그 인프라 정리하고, 뭐 CI/CD 구축하고, 뭐 그런 거 정리를 하고 있고,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쿠베 요즘 뭐 다 하는 대로 쿠베로 갈 준비하고 뭐 저희 AWS 다 쓰고요. 네. 뭐 하고 저희도 제가 써야 되는데 구인공고를 아직 못 써서 구인공고는 없는데 제 트위터나 뭐 뭐든 통해서 지원은 해주셔도 됩니다. 지원은 받아요. 구인공고가 그냥 없지만. 아웃사이드 가면서 연락 직접 하면 네, 되는 저한테 거죠? 따로 네. 연락 주셔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찾아오셔서 궁금한 걸 물어보셔도 되고 뭐 하고 지금 몇 명이나 계시고 몇 지금 명 정도 뽑으려고 저희 하시는 거예요? 2명 있고요. 원래 저 처음에 입사할 때는 그 아무리 못해도 연말에는 3명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벌써 2명이 돼서 네. 목표는 한 3명에서 5명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있어요. 근데 저희도 많이 늘려야 돼서 사실 지금 뭐 TO 제한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사실 많이 사실 모질하기는 서비스 쪽이 더 모질하긴 하죠. 그냥 저희랑 서비스 비슷하고. 개발하는 쪽이 아무래도 더 약간 인프라 쪽은 당장 없다고 크게 문제가 되진 구축된 게 있으니까. 네, 이미 돌아는 가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뭐 그런 거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AWS 개인 AWS 비용을 다 대주니까 인프라 관련 연습은 뭐 맘대로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또 본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모르는 서비스인데 본사는 미국에 있어서 일은 다 한국말로 하는데요. 이제 영어에 대한 자극받거나 앞으로도 좀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될 것 같고 그럴 일이 좀 더 많다는 거. 또 뭐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한 사람들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님도 한마디 보태서 뭐요? 저희 채용고도 저희도 저희는 전방위적으로 저희는- 개발자는 다 저희는 당근 마켓이고요. 스탠다드 이제 저희 당근마켓도 뭐 서비스 개발자, 루비 개발자, 파이썬 개발자, 뭐 방금 말하신 포지션에 SRE, 인프라, 그리고 뭐죠? 데이터 엔지니어 다 채용은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잘 하시는 분들만 위주로 뽑으려다 보니까 그 행사는 한 번 더 하나요? 뭐요? 채용 행사를 한 번 했잖아요. 언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간단하게. 근데 저한테 하라는데 그래요? 네, 우리 저한테 알아서 하라는데 그러면은 그 ODK는 그 뭐라고 해야지? SRE 팀에서 쓰는 언어 같은 거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지금은 그냥 자기 편한 거 쓰게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면서 정해봐야죠. 지금은 사실 이제 막 그 인프라 쪽 팀이 구성된 거라서 네. 이제 그동안 미뤄놨던 것들 네. 이거 했으면 좋겠어를 이제 받아 적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거 불편했어요. 뭐 이런 거를 받아 적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좀 지나면 정리되고 나면 아마 저희도 언어 정해서 하긴 해야 되겠죠. 여기 ODK에 관심 있으시면 아웃사이드 던덤한테 연락 네. 주시면 되고 당근마켓에 관심 있으시면 CP님한테 네. 네. 각각 트위터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댓글로 다세요 그냥. 그리고 저도 댓글? 어디 댓글이요? SRE만 팟빵이나 팟빵. 팟빵 SRE만 얘기했는데 저희도 다 뽑습니다. 개발자도 모든 뽑고 직군 프론트도 뽑고 데이터 엔지니어도 뽑고 비디오 관련해서도 데이터 뽑고 엔지니어도 묻고.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저는 사실 거기에 구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 저도 잘 데이터 모르겠는데. 사이언티스트, 아날리스트, 엔지니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링크 넣어놓긴 했는데 이번 주에 넣어드릴게요. 그 꼬제님 있으시고요. 네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약간 샵 디스크립션 공유 서비스를 해야 돼서 그럼 어차피 다 뽑는 게 비슷해서 그쵸. 네, 회사에서 하는 일이 다른 건 결국 회사의 구성원이나 뭐 업무? 일 정도 아닐까요? 서비스가 다르다? 그건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스택 다른 것도 애매하긴 하죠, 사실. 아니, 생각해보면. 이렇게 딱 스택은 이렇게 요즘엔 대부분 다 딱 비슷해지는 정해놓고 그러니까요. 스택만 네. 고르면 이렇게 짝짝짝 조합돼서 완성되게. 네. 근데 보통 잘하는 사람이면 스택 상관없이 또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약간 그것 때문에 제약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또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스택을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그냥 그리고 쿠베 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ECS도 지금 하는데 네. 소수로 못 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못 만들어놨어. 쿠베야? 쿠베도 그렇고 ECS도 그렇고 도커 처음 나왔을 때도 각광받다가 관리 요소가 많아서 약간 주춤했었잖아요. 실제 네. 서비스에 적용하기에. 네.
쿠베 같은 게 생겨서 그나마 괜찮은데 그 밑에 단에도 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모니터링부터 해서 뭐 그쵸. 알림이나 뭐 서비스 재시작이나 이런 거 다 사람이 손으로 봐야 되는 구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도커 운영하면서도 보니까. 그러니까 쿠베나 ECS가 경험이 많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걸 도입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예를 들어 저희도 이번에 ECS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하기 전에 투두리스트가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투두리스트 더 많아졌어.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저희도 이제 저는 요새 느끼는 거는 무조건 경험 많고 잘하시는 분이 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점점 내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냥 경험이 무조건 좀 있는 분이 오면은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최근에 들었던 얘기도 쿠베랑 또 다른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을 예전부터 써오던 분이 있어서 쿠베랑 동시에 쓰면서 쿠베 쪽에 실력이 쌓이면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못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딘지 알겠네요. 어딘지 알겠어요. DCOS랑 네, 맞아요. 저 자세한 건 얘기 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들어보면은 이게 좀 경험을 쌓거나 그 실제 문제에 접하는 거는 또 다른 레벨의 얘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체크하고는 좀 달라서. 인프라 팀, 그러니까 쿠베 같은 거 잘 넘어가는 팀들 보면은 아예 인프라 조직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5명 이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네. 외국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이 너무 잘해서 막 혼자서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기만 기대하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프라는 항상 완벽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어떤 하죠. 이슈로든 예. 터지고 문제가 생겨서 예. 적어도 백업이 한두 명은 있어야지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좀 전심적으로 바꾸려고 조금씩 바꾸고 뭐 GS하고 조금씩 그러니까 간단한 거 먼저 쿠베로 가보고 하면서 경험 쌓으려고 했었는데 같이 하시는 분이 원래 쿠베로 운영을 좀 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땡겼죠 그냥 그런 게 좋은 한 것 번에 쿠베로 쭉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쿠베 한 다음에 알려주세요. 네 저희도. 알겠습니다. 요새 또 쿠베 막 커뮤니티 행사 같은 것들은 되게 많긴 하던데 또 내일인가? 한 오픈 인프라 데이 같은 데서도 쿠베 얘기 엄청 많잖아요. 예? 오픈 인프라 데이? 아 네네네 네, 가시나요? 아네 네, 거기서도 엄청 많아서 그런 거 들으면 그냥 도움이 되겠죠? 오픈 잘 모르겠어요. 오픈 쿠베데이 같은 느낌이던데요. 네. 잠깐 홍보하면 저도 거기서 홍보해봤자 의미 없잖아요. 아 네. 끝나고 나오면 아무튼 저도 거기서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직접 만드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튜토리얼을 진행하거든요. 그것도 뭐 따로 공개는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좀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 첫 번째로 얘기할 게 배드블러드. 요거 아웃사이더님이 서평 한번 쓰셨죠. 네. 어떠셨나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팟캐스트도 저도 해보니까 저희는 주제를 알고 막 하니까 그냥 막 말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배드블러드는 그 테라노스? 근데 사실 한국에는 들어온 회사가 아니라서 저희 잘 모르긴 하는데 회사 이름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뉴스 보고 하니까 좀 워낙 유명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이제 사기로 밝혀졌잖아요, 완전히. 그쵸. 아니요, 고소하다고. 아직도 사기 아니라고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원래 사기여도 있으니까. 사기 당한 사람들은 끝까지 사기 아니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 사기가 아니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판결은 났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CEO였던 분이 뭐 몇십 년 동안인가 CEO를 할 수 없다고 C레벨 임원급으로 네. 갈 수 없는 걸로. 그렇다는 뉴스를 봤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이게 또 저도 이제 봤어요. 정확하진 않아서 또 차이는 있을 수 그리고 있겠는데 그런 게 뭐 1심인지 아니면 뭐 그쵸. 그런 게 알 수 아직 없죠. 모르니까. 그런 기사를 봤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봤을 때는 피할 구석이 없는 것 같고. 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엘리자베스가 테라노스라는 그 의학 관련이라고 해야 되나? 예, 하면서 이제 그거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검사 받을 때 피 검사를 해서 피를 팔에서 뽑잖아요. 그럼 되게 많이 뽑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말고 손가락 끝에 이렇게 틱 해가지고 한 방울만 뽑으면 다 검사할 수 있다가 얘네 이제 하겠다는 거고 이제 그걸 10년 동안 했어요. 10년 동안 해서 펀딩을 엄청나게 받았죠. 거의 유니콘급으로 받았을걸요? 네. 펀딩을 엄청나게 받았고 그 이상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엄청 진짜 많이 받은 거. 진짜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거 사실 회사가 10년 됐으니까 그리고 되게 약간 제2의 스티브 잡스 뭐 어쨌거나 뭐
뭐 그런 말 하기 좀 애매하게 한데 이제 이 책에서도 이분이 이용한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성 스티브 잡스 같은 네. 느낌으로 그런 걸로 이렇게 되게 그 이미지도 잘 만들고 그게 책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중간에 스티브 잡스 자서전을 보고 나서였나? 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패션이라든지 다 따라했다고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 그렇게 처음부터 그랬던 그렇게 건 아니고 나오고, 예. 중간부터 이제 따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었는데 몰랐거든요 그런 거를. 근데 네. 그걸 따라한다는 건 몰랐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있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항상 그 검은색 아, 네. 그거를 입고 있고 원래 그거잖아요. 스티븐 잡스가 항상 똑같은 옷만 입고 출퇴근한다. 그런 예, 예. 시간 아끼기 위해서. 예. 책에서도 보면 목소리를 바꿔서 낮은 톤으로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네. 엘리자베스 목소리가 아니라 더 약간 낮은 목소리로 말하다가 가끔 이렇게 파티 때나 하면 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너무 비굴 때는 이제 투자 받거나 했을 때. 약간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그렇게 투자를 받았는데 사실 프로토타입조차도 제대로 완성이 안 돼. 그러니까 완성이 된 프로토타입도 못 만들었는데도 1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 월스트리트였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았는데 제 기억에 BBC였나 월스트리트 네, 월스트리트 저널 맞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가 의심을 시작하면서 이걸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이제 너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걸 파면서도 계속 막 협박도 받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이걸 까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무너진 얘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책으로 펴낸 게 배드 블러드고 저는 내용이 너무 스펙타클해서 한 다큐도 나오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 영화가 나왔을 거예요. 아 그래 영화도 나왔나 벌써? HBO에서 나와서 많이 퍼지진 않은 것 같은데 영화가 나왔어요. 인기 없었나 보다. 못 들은 거.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이게 인기가 없었던 건지 그냥 한국에 잘 알리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영화가 실제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긴 해요. 그래서 한국에 책 나온 시점이랑 비슷하게 영화가 나왔어서 HBO에서 뜨면 한국 사람들도 다 봐요. 그럼 안 떴나 보다. 네, 실리콘밸리 미드보다 못 뜬 거지. 같은 HBO인데. HBO의 배드블러드 검색해 근데 전 보면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요. 10년이나 됐잖아요, 회사가 네, 어쨌든. 그리고 프로토타입도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한국의 블록체인 회사들 몇 개가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프로토타입도 없이 약간 처음에 돈 땡겨서 만약에 이제 프로덕트가 안 나오고 10년 후에 그 자기들이 말한 메인넷이 안 나오면 배드블러드랑 뭐가 다르지 약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설명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블록체인은 그냥 사실 일반인들이 돈을 넣은 게 많고 네, 그쵸. 뭐 요즘은 좀 아니긴 하지만 여기는 사실 보면 진짜 대형 그 실리콘밸리 유명한 VC들 막 VC도 있고 서로 못 들어가서 난리거든요. 여기가 보면은 좀 진짜 질이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약간 처음부터 뭐라고 해야지 그 인맥 같은 것들이 좀 있으니까 되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이 사회에 들어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막뭐 옛날에 장군했던 그쵸, 사람들 막 이런 뭐,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장관 뭐지? 뭐 장관했던 예, 사람들 예. 들어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홀려서 이제 검증보다는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고 검증은 다 못하게 막고 그리고 사실 좀 이상할 정도로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사람이 그 한 방울에 집착을 해서 네. 기술 발전 진전 못한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든 막 해내려고 하는데 그 안에 엔지니어들은 무조건 한 방울로 해야 된다. 네, 그것 그쵸. 때문에 이제 아예 진전을 못하다가 뭐 파국까지 간 느낌이긴 약간 하죠. 잡스 스타일인데요? 잡스가 그러잖아요. 잡스는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잡스는 잡스는 그걸 해냈고. 해낼 수 있게 만들어냈죠. 그래서 약간 그게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그 차이. 사기와 사기가 아닌 거의 차이는 뭔가 그 스타트업에 있어서 그쵸. 저도 그거 보면서 생각했는데 정말 처음부터 사기판을 만든 건가 하면 아닌 것 같긴 하는데 그쵸. 정확한 경계는 아닌데 애매하죠. 10년 사이에 어디선가는 그쵸. 이상하게 넘어간 것 같은데 그게 또 참 묘하기도 하고 약간 스티브 잡스 영화도 보면 스티브 잡스가 뭐 OS 이런 거 발표할 때 뒤에서 조작해가지고 발표할 때 동작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아, 맞아. 동작하는 시연해서. 것처럼 하라고 이거 맞아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관점에서도 보면 어쨌든 마케팅 잘하는 사람인데 이제 문제는 프로덕트나 이쪽이 그쵸. 그 네. 아니면 너무 허무맹랑한 걸 제시했거나 이럴 것 같은데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그쵸. 가지로. 네. 우리 그때 서비쿠라님이 추천해줘서 넷플릭스에 있는 뭐 보지 않았었나요? 그거 약간 파이어 페스티벌. 파이어 페스티벌. 예, 예. 그것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쵸. 이게 사기는 아닌데 이게 그쵸 사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 약간 이런 결국은 사기였지만 스타트업 뭐. 이런 게 약간 꿈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미래를 가지고 투자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그쵸. 서로 아는. 근데 결국 못하면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걸 책을 보면
되게 심하게 한 게 많거든요. 10년 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실 이건 뭐 피할 수 없긴 한데 좀 좁혀놓고 보면 많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약간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밈이 많이 들어갔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그러니까 저기서 투자했으니까 저기서 네. 검증했겠지.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쵸. 앞에서 그쵸. 검증했겠지. 네. 그러니까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뒤로는 계속 되고 그게 또 갑자기 또 중간에 또 한 5, 6년 차가 TV 나오잖아요. TV 나와서 퍼지기 시작하니까 네. 약간 사람들은 TV 나와서 저럴 정도면 진짜 있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검증 안 하고 다 그러고만 맞아요. 돌아가면서 약간 그 VC 같은 거기에 조금 경종을 울릴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했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데 너무 큰 게 그렇게 터져버려서. 사람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VC들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다 볼 수 없어서 이제 진짜 초기 투자자 분석에서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람 보고 당연히 맞겠거니 하고 처음에 투자 안 하다가 TV 나오면 갑자기 투자하고 투자해야겠다. 이제 네, 안 뭐, 들어가면 손해다. 약간 그런 위에다 것도 있을 것 재무제표도 같아요. 제대로 안 보고 뭐 뜨는 거 같으면 막 급하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VC 투자 받은 거 가끔 보면 저 회사가 도대체 왜 저렇게 투자 받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고. 약간 경쟁이라서 네.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기억에 남는 게 CVS 말고 무슨 걔네가 이렇게 그 피하는 센터 쭉 전국에 깐 아, 걔가 슈퍼마켓 있는- 체인 같은 네, 거에다가 슈퍼마켓 체인 들어가려고 같은 거. 했었죠. 예. 계약한 CVS. 데가 계약한 데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게 네. 2위 업체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 컨설팅하는 애가 얘네 이상하다 이거 계속 얘기하죠. 맞아요. 계속 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막 체크 보고 막 짜증내요. 왜 내 말을 안 들 거면 왜 나를 컨설트로 돈을 준 거야? 근데 이제 걔네가 그 임원이 말한 게 나도 좀 이상하긴 한데 나중에 이거 진짜면 어떡할 거야? 그때 가서.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검증 식으로 안 이제. 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돈을. VC들이 붓고. 제일 그 인터뷰들 보면 VC가 이제 투자해서 애가 망해요. 요건 상관없대요. 어차피 90% 확률로 망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투자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어. 뭔가 하나 찝찝해서. 근데 걔가 대박치잖아요? 그럼 그건 엄청난 리스크인 거예요. 그리고 약간 부동산 쪽에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집을 안 샀어요.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그저 그렇대요. 약간 내가 잘했구나 이 생각인데 집값이 오르면 만약에 힘들어. 그 집값이 오르면 잠을 못 잔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건 차라리 상관없는데 걔 안 샀을 때 걔가 잘 되면 그게 좀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테라노스가 약간 그런 그 심리적인 케이스. 효과가 있지 않았나 네. 싶긴 해요. 사실 지금 저는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일반적인 스타트업 분위기라기보다는 약간 바이오 업체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바이오 쪽도 보면은 약간 임상 1, 2, 3 돼가지고 할 때마다 주가가 엄청 오르잖아요.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대충 이게 최종까지 나왔을 때 돈을 이만큼 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가치가 이미 넘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그걸 믿고 사람들이 계속 사거든요. 오르거든요, 가격이. 그런 쪽이랑 더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실패를 하거나,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엄청 크게 터진 게 코오롱 쪽이잖아요. 왜요? 인보사 그렇죠. 아. FDA에서 허가가 안 났어요. 아, 그래요? 한국에서 허가 나서 계속 팔았는데 네. FDA 쪽에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안 나고 그게 뭔가 니네가 다른 걸 쓴 것 같아 재료를. 네. 그래서 다 걸려서 잘려고 지금 뭐 상패까지 얘기되고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엄청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뭐 걔는 뭐 약간 또 애매한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약간 그런 데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튼 배드블러드. 스타트업 같은 데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진짜 여러 가지 겹쳐 있긴 한데 여기 보면 또 변호사도 나오잖아요. 네. 그 변호사가 얘네가 줄 돈이 없으니까 스톡 옵션을 바꿔서 변호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MS 쪽에 반독점법 이런 거 할 때 빌 게이츠를 앞에 세워두고서 엄청나게 이제 몰아세웠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미국 전 국민이 다 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변호사가 이제 여기 들어가서 또 우리나라 보면 김앤장. 그쵸 다 변호해주고 다 커버쳐주고 가서 협박하고 그런 거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것 때문에 거 보면 참- 개인들이 다 물러나잖아요. 여기 보면 네. 직원들한테 다 소송 걸고 협박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도 변호사를 고용해도 우리가 그 걔네를 어떻게 상대해? 에서 약간 아니면 합의봐. 이건 못 이겨. 이런 식으로 다 물러나더라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악질적인. 네. 책 재밌습니다. 책 재밌고 영어 되시는 분 찾아보면 뭐 되게 많아요. 뭐 팟캐스트도 있고 아. 얘네가 이게 뭐 사건이 워낙 크니까 온갖 매체로 다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팔더라고요.
이거 파헤치신 분들도 나중에서는 또 이제 이런 기업의 윤리성 이런 거에 관한 단체를 만들어 또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파헤친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 할아버지가 여기 이사회로 있었나? 그래서 그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할아버지는 끝까지 이제 그 직원이요? 그 엘리베이터 직원? 네 직원인데 네. 그 할아버지가 이사회에 있었고 네, 그쵸. 근데 그 할아버지는 결국에 이 사람을 버리고 엘리자베스 홈즈랑 나중에 그쵸. 손자 버리고. 그러면서. 그런 거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쵸. 아무튼 그런 얘기였어. 근데 드라마가 성공 못한 거 보면 근데 제목은 잘 지은 것 같아요. 배드 블러드. 네. 근데 또 골 때리는 게 이번에 일본에서도 비슷한 거 얘기가 있던데 아, 보셨어요? 못 네. 봤어요. 토레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뭐 피 한 방울로 암 킷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내놓겠다고 막 그런 거 토레이예요? 했나봐요. 한국 기사에는 도레이라고 나오는데. 아 그게 뭐 그렇긴 네. 합니다. 뭐 대충 근데 저게 되는 게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 같긴 하고. 근데 이거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니까 네. 이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충분히 많으면 가능한데 한 방울로는 힘들다. 그쵸, 그 얘기 그쵸.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또 한 방울이라고 하니까 일본이니까 왠지 믿음이 가지 않아요? 아 그래요? 또 몰라요. 비트코인의 확산 방향을 보면 미국 다음에 일본이고 그 다음에 중국, 한국으로 오니까 얘도 똑같이 이렇게 여러 번 해먹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걸 보고서 네. 교훈을 얻은 거지. 그쵸. 아, 저렇게 해야겠다. 어차피 감옥에도 안 가는구나. 그리고 또 한국에 또 나오는 거지. 중국에도 나오고. 결론이 나긴 했는데. 아 아싸님 블로그에 써놓으셨었군요. 네. 파이어 페스티벌 얘기를. 아. 어? 파이어 페스티벌이요? 네. 이거 보셨어요? 파이어 페스티벌? 몰라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넷플릭스에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있어요. 불장난이에요? 그 파이어는 아니고 PYR이라고 FYR일 거예요. FYR이라고 엄청 뭐 약간 세계 탑급 모델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엄청 큰 그 뭐라고 하지? 음악 페스티벌, 락밴드 예, 음악 페스티벌을 음악 페스티벌 하겠다고 홍보를 한 거예요. 어떤 외딴 섬에 가가지고. 근데 이제 개판 난 거죠. 그렇죠. 홍보만 엄청 하고. 그 다큐인데 재밌어요. 재밌고. 근데 거기도 보면 마케팅 실력이 장난 아니에요. 원래 페스티벌들이 다 그렇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근데 여기 좀 심해. 여긴 진짜 장난 아니게 심해요. 나중에 봐봐야 되겠다. 여기는 약간 그쪽 지역 경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예. 되게 재밌어요. 네, 넷플릭스에 있어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아니, 같아요. 지금 넷플릭스는 다큐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 다큐 좋죠. 검은 돈도 재밌었는데 그것도 시즌 2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아 검은 돈은 첫 타 보면은 볼 때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첫 회가 뭐였죠? 그 폭스바겐. 아 폭스바겐. 폭스바겐 사건을 보면서 아 어떻게 미국 정부에 저렇게 대놓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대놓고 막 조사를 왔는데 아니다고 막 거짓말하고 가짜 자료 내보내고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미국에서 지금 또 장사하고 그쵸. 이렇게 할 수 있지? 역시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대마불사는 똑같은 건가 막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다 보상까지 해줬잖아요. 뭐 그렇긴 네. 해도 한국은 안 해줬잖아요, 심지어.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은 안 해주는데 근데 그거 뭐 한국 사람들도 지금 잘 사고 다시 하는데 약간 기업의 뭐 브랜드가 중요하다, 뭐 신뢰가 중요하다 그런데 윤리가 중요하다. 네, 막. 지금 와서 보면 브랜드 다 필요 없고 결국 커지면 사람들은 다 다시 사는 건가 이 생각이 드는. 지금 폭스바겐이 2020년에 전체를 다 전기차나 이런 걸로 바꾼다 그랬는데 그럼 사람들은 또 그걸 믿고 가는 건가? 전 자세히 안 봤는데 이번에 그게 폭스바겐인가? 뭐 미니 네, 전기차 미니, 나왔다고 네, 나왔어요. 욕 막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 맞아요. 되게 그래요? 욕먹을 만해요. 별로예요? 엄청 기대했는데 사람들이 거리가 100km인가 밖에 안 가는데 아, 그게 진짜? BMW가 i3라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한 7년 전인가 내놓은 거 있어요. 네. 걔랑 거리가 비슷해. 지금 아, 현대차는 코나로 400km, 500km 가는 거 만드는데 BMW는 지금 시점에 미니를 만들었는데 100몇 킬로 BMW. 가요. 폭스바겐. 폭스바겐. 미니는 BMW. 미니는 BMW. 미니는 BMW라고 아, 먹는 그래요? 거고 아. 폭스바겐도 그 폭스바겐은 유명한 조그만한 버스 있잖아요. 버스는 모르겠다. 조그만 소형차 비틀? 봉고 같은 거. 비틀? 아니 봉고 같은 거. 아, 그래요? 그 미국에서 엄청 인기 많아요. 네, 그 히피들이 많이 타는 약간 승합차 있어요. 네. 그거가 전기차로 나올 거라 그래서 디자인이 나왔는데 엄청 이뻐요. 그거는. 아. 근데 걔는 이제 키로는 공개 안 되는데 걔는 아마 나오면 대박 날 것 같아요.
키로가 BMW 미니처럼 100km대만 아니면 근데 진짜 이뻐요. 디자인이 그 옛날 그 BMW 그 차가 뭐냐면 막 카페로 만든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 네. 헌차를 사다가 본 것 같아요. 예, 그냥 케이스만 놔두고 안 움직이게 카페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럼 좀 정리를 하면은 아싸님이 지금 착각을 하신 거고, 그쵸? 폭스바겐이 아, 아니라 네네네. 그쵸. BMW 좀 미니가 이걸 먹고 있는 차 거고, 잘 몰라서. 폭스바겐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 어. 그리고 또 하나 홍보를 하면 저희가 아직 못 올렸는데 뭐야? 사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샌다다오 네러에서 전기차 얘기를 한번 아, 해서 올릴 거거든요. 아, 네. 이제 44비츠 유튜브에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도 있고요. 다음 주에 아마 올릴 것 같아요. 제 정신이 없어서 맞아. 링크 정리를 아직 못했는데. 맞아. 전기차 때문에 요즘에 엄청 왜요? 와이프가 차 계속 타니까 나도 차 타고 출퇴근하고 싶은데 네. 차를 열심히 보다 보면 지금 전기차 1년 타보니까 그 어떤 차가 나와도 전기차가 아니면 그냥 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연차를 못 타겠어요 이제 아예. 그래서 차를 사려면 지금 1년 기다려야 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S 하나 사시죠, 네? S. S 비싸잖아요. 뭐 그래. 1억. S가 뭐예요? 아, 테슬라? 네, 테슬라 근데 S. 테슬라는 지난번에 낙교님 같이 타서 그 유튜브에 했는데 네. 막 믿음이 안 가요. 그 소프트웨어가 버그가 많아가지고 그래요? 이제 현대께 진짜 차선을 잘 따라가요. 자율주행 그것도. 그 약간 비 오고 걔네가 다 카메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인식을. 그래서 비 오고 그러니까 얘가 앞에 장애물 있는 것도 인식 못하고 그래? 막 트럭 그 차나 트럭을 보여줘요. 옆에 차선에 있는 것들을. 네. 되게 좋던데 네. 걔네 막 춤을 추고 막 후진을 하고 막 옆으로 가로질러 가고 있고. 그래서 아 얘가 지금 차를 저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내가 자율주행할 때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좀 무서운 거죠. 아, 그렇네. 그렇죠? 근데 약간 그거예요. 테슬라도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기본이. 해가지고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우리들도 서비스 만들다 보면 그러는데 버그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기능이 많아지고 자꾸 오래되면서. 릴리즈를 하니까 버그가 생기는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전기차는 넘어가고 네, 오늘의 메인 주제로 예. 슬슬 넘어가 볼까요? 메인 주제라고 하기엔 사실 전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오긴 했는데 아 요새 계속 정신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한 주말쯤에는 링크 정리를 아, 해야지 좀 보고 오는데 요새는 뭐 거의 그 녹음한 날 모여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ECS 때문에 그래요. 아니 쿠베하면 시피님도 더 심해질 거야. 바쁘시잖아요. 쿠베하면 더 심해질 거야. 아무튼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건 이제 원래 아스타님이 모시고서 오픈소스 라이센스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이게 요새 사실 저랑 CP랑도 되게 관련이 깊은 게 저희도 아무래도 인프라를 하다 보니까 네. 이쪽이 거의 휘몰아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해서. 그렇죠. 이게 지금 작년에 라이센스 바뀐 회사들이 보면은 몽고DB, 컴플루언트의 카프카, 그리고 일라스틱의 일라서치, 레디스 랩은 회사예요? 레디스 랩이 네, 레디스 회사예요? 랩이 레디스와 회사죠. 똑같이 레디스 그게 랩에 있고. 레디스 네. 이렇게 막 그리고 바뀌고 이제 있어서 결정적으로 좀 컸던 게 몽고DB랑 엘라스틱 썼지. 네. 그랬었죠. 나머지 애들 할 때는 사실 별 이슈도 안 됐어. 레디스 이런 애들 사실 먼저 하긴 했었는데. 그래요? 저는 레디스를 제일 많이 보긴 했는데 그래요? 몽고DB는 나중에 바뀌었다는 거 알고. 여기 네.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얘기도 제가 하고 싶다고 하긴 했는데 저도 사실 이거 이슈 자세히는 모르긴 하고 이쪽 뭐 참여하는 개발자는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이슈가 됐던 거는 완전 오픈소스 라이센스로서 이슈라기보다는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사가 그러니까 AWS가 이걸 서비스로 돈을 다 벌고 있으니까 네. 다른 회사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다. 그래서 네. 라이센스를 바꾸겠다. 그렇죠. 이런 대립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거보다는 뭐 그렇다고 우리가 C나 자바를 만들었는데 자바로 자바로 돈 버는데 어쩌죠? 인텔리제이가 ID를 만들어 돈 버는데 쟤들 나쁜 놈이다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바로 뭐 맞아요. 누가 네. 뭐 솔루션을 만들어 파는데 쟤네들 기여도 안 하고 뭐 쓰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오픈소스 만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좀 후원 받아가지고 무슨 재단에 들어가서 그 월급 좀 받으면서 이제 오랫동안 유지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 오픈소스 회사들이 자체 클라우드를 만드니까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상충이 생기는 거죠. 나도 클라우드 만들고 쟤도 클라우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일단 뭐 상황 정리부터 하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처음 본 거는 이제 올 3월인가? 아마존에서 오픈 디스트로 포 엘라스티서치인가?
를 만들어서 공개하면서 이제 오픈소스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엘라스터치에는 상용과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뒤섞여 있고 이게 문제가 되고 생태 개발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 디스트로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공개를 했죠. 공개를 하고 이제 엘라스틱에도 반박글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쭉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냥 무슨 사건인지 몰랐어요. 그냥 사실 쓰는 입장에서 아마존에서 뭐 해주면 편하고 좋긴 하죠. 그쵸. 사실 편하고 좋긴 한데 그 사건을 보다가 이게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바스크립트 쪽을 많이 해서 자바스크립트 쪽은 이제 그러니까 벤더가 끼는 경우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벤더가 끼는 게 기껏해야 이제 페이스북의 리액트 뭐 이런 건데 그것도 이제 다 해가지고 거의 뺏어냈고 그러니까 이쪽은 좀 커뮤니티가 되게 강력한데 이제 이런 거 이제 뭐 아까 여기 나왔던 레디스, 몽고디비, 뭐 카프카, 엘라스틱 이런 거는 오픈 소스인데 불구하고 모든 회사가 쓰면서 이제 호스팅하거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 형태? 아니면 사람들은 쓰고는 싶은데 그거 다 운영하기는 좀 네. 귀찮고 힘들고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은 이제 사실 돈이 되니까 이게 회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발생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쵸. 그래서 이제 이쪽 하는 그러니까 3자 그냥 오픈소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고 오픈소스에 대한 비난이나 아까 지금 CP님이 하신 것처럼 있고 이제 그 벤더사들 오픈소스로 벤더사 만든 뭐 텐젠 아니죠 회사가 몽고디비죠. 네, 몽고디비랑 뭐 엘라스틱이나 뭐 레스텍 같은데 입장이 있고 이제 클라우드 벤더사의 입장이 있어서 저도 계속 좀 봤는데 이글 읽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걸 읽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다 맞아요. 말이 다 맞아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 생각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 오픈소스 그냥 사용해서 누가 뭐 만들고 아까 말한 대로 이해상충이 발생을 안 했는데 오픈소스 회사들이 돈 버는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게 있었으면 뭐 레드햇이 약간 그런 식이지만 레드햇은 물론 오픈소스 아니지만 레드햇하고 같은 센토OS 버전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센토OS를 회사가 돌리고 하면 그거를 저 회사가 직접 돌리면서 컨설팅이나 뭐 기술 지원 명목으로 큰 회사들이 걔들한테 돈을 줬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세상이었는데 엘라스틱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할 수도 있었고 근데 클라우드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뭔가 생겼어요. 그리고 직접 만든 애들이니까 클라우드를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래서 왜냐면 옛날처럼 다 직접 설치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데 그래서 몽고디비도 그렇고 몽고디비 서비스 형태 만들었고 레디스도 레디스 서비스 만들고 엘라스틱도 만들었는데 아마존처럼 잘 되진 않는 거죠. 또 그냥 써보시면 알겠지만 기능이 약간 부족해요. 클라우드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그쵸.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돈 못 벌고 오픈소스는 실컷 만들어줬더니 쟤들이 그냥 무임승차 해가지고 돈은 쟤들이 더 벌고 우리도 클라우드 있는데 그쵸. 그래서 그나마 이제 여기 언급된 회사들이 작년 올해 GCP 행사 가서 다 구글이 좋다고 막 했던 이유도 보면 구글은 거기에 메뉴를 하나 파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 그것도. 구글이 지원해준 것도 아니고 구글이 만든 게 있고 그 밑에 또 걔네들 클라우드로 연결하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빌링을 한 번에 모아주는 거. 근데 겨우 그거 하나 해줬는데도 엄청 구글 좋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약간 돈 관련된 게 아닌가. 그리고 엘라스틱서치는 할 말이 없어요. 엘라스틱서치는 좀 혼나야지. 아니 엘라스틱서치는 보면 나온 지 벌써 몇 년 됐고 뭐 자기들이 고객들을 위해서 뭐 보안을 뭐 최대한 하는데 실제 사용자로서 그러니까 그 인증 부분을 프리미엄 그 돈 내는 거에 빼놨어요.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그걸 몇 년 동안 돈 받아가지고 그 오픈소스 쓰는 사람들은 막 엔진엑스 인증 태우고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었는데 아마존이 딱 엘라스틱서치 오픈 디스트로인가 아무튼 이름 하면서 그걸 공짜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또 보안이 중요하다 막 이러니까 엘라스틱서치가 갑자기 유료로 팔던 그 인증을 갑자기 공짜로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생각하고 이랬으면 적어도 인증 보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회사였으면 적어도 그거는 프리미엄에서 빼줬어야지.
그래서 저는 사실 엘라스틱서치에 관해서는 아마존 편이에요. 그 인증 내가 지금까지 삽질한 거 생각하면 제가 그동안 이거 팟캐스트 들으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올 때 네. 왠지 CP님은 아마존 쪽일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약간 제가 들으면 CP님은 약간 그런 게 더 중요하니까 약간 지금 여기서 일하시면서 할 때 그 편한 거 그런 게 훨씬 더 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저도 이거 생각하면서 입장을 정해야 되잖아요. 나는 어느 쪽이지? 입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이 일라서치나 몽고DB 편인지 아니면 아마존 편인지 네, 아니면 또 제3의 입장인지 제3의 입장인지 네. 그걸 좀 생각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뭐 확실히 못 정했거든요. 어제 밤에도 읽으면서 이거 참 어렵네. 아까 얘기하신 것도 해커뉴스에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원래 엘라스터치가 저 몰랐는데 루신 기반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루신. 루신 소스, 근데 뭐 오픈 그분이 소스죠. 뭐 루신에도 개발했는데 그럼 뭐 루신은 돈 줬냐? 지금 상장사잖아요, 엘라스틱. 네. 아니면 자바 만들었잖아. 자바로 만들었는데 그럼 돈 줬냐, 자바에. 근데 왜 니넨 되는데 쟤는 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조금은 이쪽 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란 건 이제 엘라스틱이나 컴플루언트나 이쪽 아무래도 저는 그 오픈소스 메인테이닝 하는데 노력이 많이 들기도 하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약간 네. 투자에 관심이 있는 네, 입장에서 기업에 대해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일단 뭐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몽고DB나 일라스틱이 그냥 오픈소스 회사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두 회사는 둘 다 상장 회사고요. 지금 두 회사가 대충 둘 다 시총이 한 10조 정도 네. 되는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작은 회사는 아니죠. 근데 아직까지는 적자 회사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나스닥 쪽 상장하면서 적자 상태로 그대로 상장이 돼서 된 상태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거를 전제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 오픈 소스도 계속 개념이 좀 달라지고 있고 오픈 소스도 뭐 근본주의자 같은 분들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80년대 이럴 때는 이제 GNU나 프리소프트웨어가 의미가 있었죠. 왜냐면 그 시대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저는 그 뒤에는 한 10년 이후부터는 이제 보통 말하는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OSI로 넘어가면서 그게 조금 달라졌죠. GNU하고는 다르잖아요. GNU 요즘은 오픈소스 하면서 웬만한 거 아니면 요즘 다 MIT 기본이잖아요. GPL 같은 거 안 쓰잖아요. OSI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름 까먹었네? 이렇게 동그란 녹색 마크 있잖아요.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라고 사람이 뭐 책도 읽고 그랬는데 제가 다 까먹었네, 이제. 네. 이제 그걸 만들면서 하고는 이제 요즘은 이제 라이센스 쓰면 요즘은 MIT 많이 쓰지만 MIT 일반 많이 퍼블릭 라이센스 많이 쓰고 옛날처럼 GPL, 그러니까 GPL을 쓰면 지금 약간 전략적인 선택 용어가 많은 것 같긴 해요. 지금 하면요? 네. 그쵸. 어떤 회사에서 일부러 GPL로 공개한다고 자기네 라이센스 그 오픈 소스를 그런 케이스들 그쵸. 아니면은 진짜 아니면 근본주의자들 이메일 뭐 GPL 자체가 의미 없는 건 아닌데 제가 그쵸. 뭐 그때 그 당시에 뭐 개발을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워낙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GPL처럼 강력하게 나갔어야 됐고 이젠 좀 보급화 되니까 오히려 GPL이 오픈소스 보급에 방해가 되잖아요. 수도 있죠. 오히려 왜냐면 회사에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나왔고 저는 이제 요즘은 그냥 당연히 오픈소스를 쓰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음 하는 거에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분쟁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클라우드가 워낙 공용들이라서 결국 오픈소스를 만들어도 제가 생각한 거였어요. 오픈소스를 만들어서 잘 되는데 이게 그냥 조그만 프로젝트가 아니고 아주 크니까 회사가 돼야 사실 이게 튼튼하고 이제 제대로 만들 수 안정적으로 있다는 갈 거죠? 수 있는데 뭐 버그가 없다는 건 아니고 네. 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저도 뭐 여기서도 얘기 나왔지만 저는 요즘은 광고를 좋아하거든요. 광고를 봐야지. 아 그래요? 약간 무료로 쓰는데 광고도 안 보면 돈은 어디서 벌어? 약간 이런 회사? 약간 유료로 그런- 쓰면 되죠. 뭐 그래도 되는데 유료 CP도 모델이 광고 좋아하잖아요. 여기 약간 제일 나쁜 분이 그냥 광고 안 쓰시면 유료도 안 내면서 광고도 차단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우리나라 신문사들처럼 너무 심하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지 않은 다음에는 뭐 그 정도는 해줘야 뭐 상생의 길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낼 거 아니면 의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예의상 광고 정도는 봐주는 거. 우리 TV 볼 때 광고 보는 것처럼 아니죠. 여기 아싸님은 지금 블로그로 돈 버니까 약간 그 마인드가 들어간 뭐 거예요. 그거 별로 못 벌어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네. 결국 여기도 돈 방법, 그러니까 사실 오픈소스가 돈 벌 방법이 생각해봐도 별로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컨설팅, 컨설팅으로 기업한테 받던 거 수동적이죠. 기업한테 끌려가야 되고. 예, 레드햇이 제일 예, 많이 하던 예. 거. 근데 예. 이제 요즘 세상에는 사스가 사스. 생겨서 이제 적극적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레드햇도 컨설팅이라기보다는 그 두 개가 있지 않아요? 페도라가 있고 CentOS가 있는데 네. CentOS를 엔터프라이즈로 내놓으면서 CentOS 맞죠? 엔터프라이즈가 네. 그쪽을 내놓으면서 그거를 쓰는 고객들에 대한 컨설팅까지 다 포함하는 식으로 이제 장사를 했던 거잖아요. 센토레스도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어요? 아 잠깐 헷갈린다. 네, CentOS 맞아요. 페도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CentOS가 페도라가 그럴까요? OS 그 오픈 소스 왜냐면 완전 네이버나 오픈소스. 이런 대기업이 네. 다 센토스 쓰거든요. 맞나요? 헷갈린다. 네이버 이런 데 나 다 헷갈리네. 센토스 써요. 아, 잠깐 헷갈린다. 약간 다른 게 어떻게- 네이버나 이런 큰 기업은 센토스 쓰다가 뭔가 리눅스급의 버그를 발견하는 것 같더라고. 잘하는 분들 있으니까 네. 그런 네. 거는 레드햇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아, 네. 반대인가? 잠깐만요. 우리 같은 데는 그런 거 발견하면 그냥 인스턴스 죽이고 새로 띄우고 아, 막 그쵸. 여러 개 띄우는데 아, 반대인 것 같아요. 네? CentOS가 오픈 소스고 그래요? 그쵸. 페도라가 기업형. 페도라가 기업형인가? 근데 헷갈린다. 센토S에다가 그 레드햇 그 기술 지원 받던데 돈 내고 근데 제가 기억에도 센토OS가 오픈소스 갑자기 막 헷갈리기 시작. 하는데 네, 어쨌거나 그런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네, 나중에 어쨌거나. 찾아서 알려주세요. 네,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이 기술 지원 네. 그거랑 말씀하신 호스팅. 네. 요즘 호스팅. 근데 저는 호스팅은 고민을 많이 했다기보다 방법이 없으니까 호스팅을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호스팅이 정말 적합해서가 아니라 네.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수 그쵸, 있는. 돈벌 방법이. 그러니까 저도 약간 해시코프 같은 거 볼 때 그런 생각하는데 해시코프 툴을 좋아하지만 저는 해시코프 요즘은 조금은 쓰고 있긴 한데 해시코프의 호스팅 능력을 아직은 검증하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볼트가 언제 다운될 것 같은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저기에 우리가 다 네. 넣어놔도 되나? 약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는 있는데 네. 호스팅 운영 능력은 다르잖아요. 그쵸. 사람도 다르고. 근데 예를 들어 클라우드 벤더사들은 그거에 대해 오래 해왔으니까 10년 이상 거기에 대해 신뢰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약간 뭐 어느 회사든 간에 갑자기 뭐 레디스 랩이 레디스 호스팅 한다고 레디스 호스팅 얘네가 과연 99점 몇 가지 해줄 것인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거죠.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 같기도 하고 엘라스틱 그래서는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아까 보통 말하는 커뮤니티 버전하고 엔터프라이즈 버전 기능 차별화 둬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돈 버는 거 그 정도가 뿐이라서 돈 벌기가 쉽지 않긴 하죠. 근데 이게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 이 회사들도 지금 언론 플레이 할 때 몽고DB가 있고 엘라스티사치가 있는데 사실 전 그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엘라스티사치는 좋아할 수가 없어. 내가 인증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존이 좀 좋은 거고 몽고DB 같은 경우는 반대로 몽고DB가 좀 억울할 만해요. 라이센스로 막아놨는데 아마존이 몽고DB API를 똑같이 다 구현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DB를 만들어버렸으니까 심지어 걔는 이제 뒤에가 포스트그레이스QL이란 말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댑터 API 일단 똑같이 맞춰놓으니까 사실상 몽고DB에 그냥 편승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그쵸. 생태계에. 이런 건 약간 몽고DB가 맞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자바도 문제가 있잖아요. 자바도 그쵸. 구글이랑 오라클 싸웠는데 무조건 사실 맞으면 자바 편 들어야 되는 뭐 물론 이슈가 많지만 그래서 이슈마다 계속 달라서 결국 이것도 사용자들인 개발자나 기업들한테 플레이를 잘해야 되는 거지. 엘라틱처럼 인증 계속 빼놓은 상태로 우리 억울하다 그러면 저기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되는 인증을 넣는 아마존 쪽 손을 들어줄 거고 몽고DB처럼 좀 몽고DB가 억울한 면이 있어 보이면은 몽고DB 손을 들어주고 이러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왔다 갔다 해요. 뭔가 저도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긴 한데 이쪽 좀 관련이 아니면 이쪽 그러니까 클라우드 벤더서 말고 말을 반대하는 쪽에서 하면 이제 제가 느낀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라이센스를 이렇게 바꾼 이유가 아마존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아마존이 아니라도 클라우드 벤더사들 때문에 한 거예요. 클라우드 벤더사가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이쪽도 안 했는데 맞아요. 거기서 그런 일을 하고 이쪽에 커뮤니티에 뭐 자기네는 뭐 컨트리뷰션 했다고 하지만 이쪽에는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게 하니까 이쪽에서 방어책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글들 좀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인기가 걸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으면 그쪽의 법무팀이 이쪽 라이센스를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가를 네. 다 검사하고 딱 거기까지만 서비스를 딱 내놓는다는 거죠. 무료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번에 카프카도 바꾸신 거에 써두셨던데 네. 카프카도 이번에
아마존에 나오지 않았어요? 나왔어요. 근데 그게 서비스가? 카프카랑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러겠죠. 그냥 네. 자체 구현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게 아마 작년 리인벤트인가 네, 발표했거든요. 작년에 나왔어요. 리인벤트 딱 하니까 그 컴플루언트 커미터들 네. 트위터를 쫙 보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같이 했으면 이제 축하한다 이렇게 같이 할 텐데 거기는 이제 아무도 말 안 하고 아. 그냥 아마존만 딱 발표해버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건- 거. 그럼 카프카는 유지보수 누가 해? 기능 추가 누가 해? 그러면 컴플루언트나 카프카 커뮤니티가 하는데 이번에도 호환인 거예요 그러면 카프카도? 아니 그건 그냥 그대로 카프카인데. 띄었겠죠? 라이센스 문제는 모르겠는데 네. 그 몽고DB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내놨던 게 호환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호환. 이 뒤에 써 있는 게 도큐멘트 DB인데 몽고DB 호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다 피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이슈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라이센스를 바꾸는 거죠. 왜냐면 그 라이센스기 때문에 라이센스 딱 안에서 한 거고. 근데 라이센스 받고도 지금 몽고DB 호환 도큐멘트 DB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API 그거는- 스펙에 대해서 약간 구글이나 자바 쪽에 그거 하지 않아요? API 그렇죠. 스펙에 아, 대해서 그러네요. 그 저작권 네.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오라클하고 메서드 오라클하고 이름이나 그걸로 하는 게 싸웠던 오라클하고 네, 그것도 메서드 될 수 이름이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얘기한 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렇게 해서 이쪽에 바꾸게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데 어쩔 수 없이 생존화를 위해서. 근데 그러고 니는 오픈소스를 어겼네? 라고 하는 약간 이런 느낌? 말은 다 맞는데 그 말을 당신네가 하면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픈 디스트로가 아마존이 안 만들고 예를 들어 뭐 딴 데 뭐 익스피디아 뭐 이거 같이 했다는 그런 데서 그냥 나왔으면 그냥 뭐 커뮤니티도 그냥 같이 하고 뭐 했을 텐데 약간은 그런 느낌이어서 판단이 좀 어렵고 근데 저는 이쪽을 더 지지하게 된 거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될까 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계속 새로운 게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7년 지나면 카프카보다 더 좋은 거 나오고 엘라스트보다 더 좋은 거 나오고 그러면 사실은 결국 저는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사실 만들어도 다 클라우드 벤더서만 돈 버네? 라는 게 되면 누가 만들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오픈소스가 오히려 약간 위축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오픈 디스토로가 나옴으로써 오픈소스 사용은 엘라스틱 사용은 더 넓어질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픈소스 개발이 더 많이 이런 게 나올까 하면 저는 거기서는 약간 반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반대 입장을 갖게 된 거로 저한테는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잠깐만 제가 1분만 끼어들어서 네. 아까 얘기했던 거 좀 정리를 하고 가면요. 그 레드햇이랑 페도라는 둘 다 오픈 소스고요. 그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RHEL이라고 보통 레드햇 아,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이제 레드햇에서 팔고 있는 제품인 거고 이제 페도라에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거기서 기능이 잘 되면 그거를 레드햇에서 머지 시켜서 내보내는 거고요. 네. CentOS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랑 거의 같은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배포하겠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게 CentOS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RHEL이 상품 제품이다. 그걸 정정하고. 좀 많이 봤는데 상품 이름인지 몰랐네. 네, 저도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정리하고 네, 다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끼어들어서. 아무튼 어려운 것 같아요. 엘라스서치가 공격 요소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아마존한테. 아마존이 유독 엘라스틱 서치한테 그랬잖아요. 도큐먼트 DB 나오면서는 찍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 거 그쵸. 보면 엘라스틱 서치한테 유독 좀 심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전 잘 모르는데 엘라스서치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그 엑스팩이라는 걸 사서 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라이센스도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아요? 엑스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저도 사실 엘라스터치 그렇게 헤비하게 저는 그냥 구경만 한 사람이라서 사실 그런 것까지 잘 모르고 사실 이 글을 보면서 그때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엘라스틱 사장인 것 같은데 거의 작년인가 글 쓴 걸 보면 이제 컨설팅은 아까도 시피님 말한 대로 기업에 너무 끌려가고 제품 방향이 아니라 기업 방에 가서 자기는 되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 안 하고 사스도 얘기했나?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랑 커뮤니티 버전을 나누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유저층을 좋은 사람, 그러니까 고급과 저급을 구분하는 것 같아서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말한 대로 제품은 그대로고 확장팩을 유료로 하는 게 이제 얘네가 찾아낸 방법이라고. 전략. 예. 근데 그게 예. 좀 특이하게 구성돼 있었잖아요. 저장소를 같은 데서 그쵸. 보면은 일라스틱 그 안에 엑스팩이라는 디렉토리만 상용인 것처럼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그게 케이스인가요?
저도 그런 건 처음 보긴 해. 뭐 듀얼 라이센스 가끔 있긴 잘 한데. 나눠놓은 것 같아. 다른 데는 소스에서 뭐 이 부문처럼 약간 어. 소스의 특정 기능을 제한하거나 뭐 이러잖아요. 풀어줬다가. 근데 애들은 이 기능은 다 해주고 엑스팩으로 완전 분리된 새 기능을 이렇게 추가해주는 느낌. 근데 그게 리포지토리 안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같이 그게 좀 넣어놓는 특이해서. 거죠. 그러니까 네, 쓰긴 쓰는데 라이센스는 이제 받아서 써야 되는. 이제 그래서 그걸 보고 섞여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그 아마존에서는. 아. 그래서 저는 아마존이 그냥 뭐지? 엘라스틱을 처음에 봤을 때 엘라스틱을 포커해서 오픈소스용 따로 만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뭐 써보진 않는데 글만 봤을 때는 엘라스틱은 그대로고 코밋 무료로 쓰는 오픈소스 엘라스틱은 그대로고 네. 얘를 엘라스틱이 만든 엑스팩 확장팩이 있으면 얘네는 오픈소스된 무료 확장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팩 쓰지 말고 우리 오픈 디스트로랑 엘라스틱을 붙였어. 그러니까 엘라스틱 자체는 유지보수를 안 하는 거죠. 아마존은. 이 엑스팩 부분을 오픈 디스트로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쵸. 네. 그 부분을 하나씩 오픈하겠다고 아까 얘기하신 그 인증 같은 것들을 이쪽에 내놓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저렇게 움직이니까 엘라스틱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좀 사악한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 일라스틱 쪽에서. 왜냐면은 엑스팩이 같은 저장소에 있으면은 그 저장소의 기능을 다시 구현한다는 게 되게 충돌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어려운 것 같아. 그쵸. 그때 저번 주에인가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그게 있었거든요. 그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공개된 책이 있을 때 그게 출판 번역이 되면은 이게 온라인상에서 재번역이 되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살짝 했었거든요. 네. 그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얘네도 이렇게 자기네 메인 저장소에다가 상용 라이센스 껴가지고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쵸. 그걸 누군가가 외부에서 구현하거나 여기서 구현하려고 하면은 되게 눈치 보일 거 아니에요. 눈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좀 이게 충돌이 되니까 같이 상충이 되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단에서 움직이는 데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오픈소스가 해결이라고 보기 애매한데 그렇게 나아간 사례 중에 하나가 CNCF긴 하겠죠? 네, 아마도? CNCF 네. 아니면 뭐 리눅스 파운데이션 네. 그런 데 들어가면 사실 그런 데 들어갔을 때 재정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사실. 기업들이 다 해주는 걸로. 그리고 프로젝트가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아. 연봉 협상이나 뭐 이런 거를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내가 돈을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냥 적당히 잘 주지 않을까요? 근데 뭐 사실 그 사람들이 회사를 가면 못 그러니까 한 투푼 더 받을 많이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주잖아요. 예전에 듣기로는 저도 잘 모르는데 회사 처음 갔을 때 이제 자바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파치 그 멤버인가요? 네. 거기 들어가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PMC. 예, 월급 그 정도인가요? 회사에서 네이버 이런 데 받는 거보다 훨씬 잘 벌면서 살 수 있다고 잘 주는구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는 뭐 막 연봉이 뭐 엄청 스타급 개발자 뭐 엄청 유명한 사람처럼 2, 3억은 안 될 수 있어도 1, 2억 수준 안에서 주지 않을까 싶긴 한국은 했었어요. 그렇겠죠. 근데 CNCF 쪽은 모르겠어요. 그게 이중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 모르겠는데 둘 다 주는 건가? 보통 그 기업에 속해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잖아요. 뭐 후보에도 거의 구글에 계신 분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둘 다 주지는 않겠죠. 그건 이제 기업에서 이 일만 할 수 있도록 네. 배려해주면서 월급 받는 거니까. 그러겠죠. 근데 아무튼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어쨌건 기업으로서 돈을 버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모든 기업들이 다 그 가치를 누리게 하겠다는 게 핵심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프로젝트도 있고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캐노니컬은 뭘로 돈 벌지? 이라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캐노니컬? 우분투? 우분투. 네. 캐노니컬은 뭘로 돈 벌지? 거기랑 그러니까 도커? 예? 도커? 그 캐노니컬 도커로 돈 버나? 아니, 약간, 도커도. 그러니까 도커도. 저는 약간 도커도 이걸 보면서 도커도 그러니까 좀 아까 좀 전에 말한 대로 모두가 재단으로 가라고 할 수는 없고 누구는 돈 벌고 싶으면 돈 벌 수도 있고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그쵸, 오픈소스로도. 네. 그래서 사실 그 중에서 최근 몇 년간 가장 안타까운 회사가 저한테는 약간 도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잘 나가지 않아요? 아직 그렇지 몰라요. 않나? 그것도 약간 기업 형태로 잘 벌는. 도커 뭘로 돈 벌어요? 그것도 뭐 기업이랑 하든지 뭐 이런저런 하긴 투자를 받았고 우선. 근데 관심에서 많이 멀어지긴 했죠. 이제 도커는 당연한 거고.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쿠베라든지 이제 그 위쪽으로 넘어가 버리면서. 그럼 진짜 억울한 건 도커 아니에요? 쿠베한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쿠베가 재단돼 버렸어. 최근 몇 년간 유례 없이 주목을 받았는데 어. 사실 만약 스타트업이었으면 음. 뭐 사실 우버도 이상이죠. 우버나 슬랙 이상인데 다 쓰잖아요. 근데도 돈은 못 버는 건데 그럼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 잘 모르겠긴 해요. 약간 그쵸.
아니 그래도 이거 역시 브랜딩을 잘해야 돼. 예전에 도코 코리아 뭐라 그랬으니까 도코는 싫은 것 같아. 도코.co.kr 막 달라 그러고 막 네. 내용 증명 보내고 이런 그게 지금 그쵸. 도커 커뮤니티 법무팀에서 그렇게 커뮤니티 이름을 도커 코리아로 네. 했더니 그쪽에서 대응했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같이 했던 거긴 하거든요. 도코 쪽에 지원을 그러니까. 받아서 하던 사실 건데 스티커 받고 이러면서 네, 하고 그게 있었는데 커뮤니티를 지원해주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법무팀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도코 코리아 있는데 도코 코리아 이름 내놓으면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김앤장으로 문서가 그쵸, 오면 안 그쵸. 되지. 김현장 노용 증명이 갑자기 날아온 거예요. 커뮤니티 쪽에 저희가 이제 도커 응. 코리아라고 커뮤니티 도커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잠깐 동안 마사님도 다 쳐셨었죠. 네.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내용 증명을 그 서비크란이 받았다는 거예요. 김현장에서 우린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애매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개발자나 이쪽 이 언론에서 좋은 표를 얻는 사람이 좀 유리한 것 같아. 그렇긴 하죠. 그쵸. 네. 근데 사실 어려워. 왜냐면은 지금 업사이드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쪽 편을 들더라도 나 사실 내 개인적인 사용자로서의 입장에서는 아마존에 사스가 나와준 게 제일 좋아. 그쵸. 그게 제일 편하죠 사실. 관리 안 하고 이제 매니징 돼서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들면 사실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 아마존이 파는 제일 핵심적인 기술이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이것도 약간 이렇게 그냥 뭐 어디 나온 건 아니라서 그냥 뇌피셜? 네, 그냥 추측인데 엘라스서치의 글을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모든 기업을 다 똑같이 계상하고 커뮤니티 네. 대상으로 기능을 개발하고 하지 네. 특정 기업을 위해서 더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이제 그 글을 읽었을 때 저는 그게 아마존도 포함된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우리 메인지드 엘라스틱을 만들고 싶은데 네. 엘라스틱이랑 협약을 맺으면 네.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걸 빨리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협약이니까. 그쵸, 예. 근데 이제 그게 싫다고 하면 이게 또 안 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관계도 뭔가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얘가대로 그런 거를 하다가 이제 삐끗하니까 네. 만들어. 잘안 됐다는 거죠. 뭐 아마존 정도면 그 정도 해볼 수 있으니까. 뭐 사실. 네. 근데 그렇긴 기본적으로 저는 뭐 우리나라 살아서 그런가 약간 이렇게 크게 이제 너무 공룡이 되는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있으니까 맞죠. 저는 이렇게 커지고 또 빠개지고 또 새로 또 커지고 네. 빠개지고 이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게 약간 미국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AT&T 커지면 이렇게 강제 분할하고. 아, 그쵸. AT&T가 제일 컸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우리 개발한 거에서 이제 가장 큰 데는 이제 클라우드 세계인 거죠. 클라우드 세계가 제일 근데 크고. 본인 내 입장을 생각해야 돼. 아마존이 커서 반으로 나눠가지고 아, 서비스를 죽은 데서 그냥 IDS 여기 있고 캐시는 이쪽에 있어. 얼마 짜리까 그러면. 어렵네. 그렇긴 하죠. 뭐 아직까지는 뭐 클라우드 쪽은 엄청 독점 사업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왜냐면은 클라우드 사업 자체가 아마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큰데 그 아마존에 보이는 이 모습이랑 클라우드에 보이는 이 모습이랑 기본적으로 크진 않아서 지금 얘기되는 건 페이스북이잖아요. 페이스북 이제 반독점법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그쵸. 네, 아, 그쪽이 좀 페이스북에 큰- 반독점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쪼개야 된다고 누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페이스북, 구글 이런 이야기 나와요. 미국에서는. 아, 그걸. 그러니까 아마존은 약간 거기서 비껴 있는 게 저기 비껴 있어요. 여기 쿠팡이랑 우리나라 지금 쿠팡이랑 약간 기술이 있으니까 걔들이 보기엔 뭔가 엄청 커 보이지 않나 봐요. AWS에는 아직 그런 얘기 네. 나올 급은 아니에요. 왜냐 제가 봤을 MS도 있고 구글도 있고 맞아요. 하니까 경쟁사들이 있죠 아직 그쪽은. 근데 뭐 페이스북도 이제 경쟁사 거의 없는 느낌이고 구글도 사실 워낙 크니까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어저께인가 50억 달러 벌금 먹었던데. 아 맞아요. 네, 프라이버시.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근데 진짜 조금 더 크면은 다시 한번 구체적인 얘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MS도 엄청 그것 때문에 고생한 거잖아요. MS도 그런 것 때문에 인수도 많이 포기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쵸. MS가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후인 같은 회사 뭐였죠? 인투이트인가? 몰라요? 그 가계부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민트. 민트 만들었던 회사 네, 거길 회사 거예요. 이름 모르- 네, 거기 엄청 잘 나가거든요. 네. 거기를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네. 처음부터 네. 거절당했다가 다시 인수하려고 다 얘기가 됐는데 반독점 그것 때문에 아. 제약 걸려서 못했던 거거든요. MS는 아직도 그런 것 때문에 좀 걸려 있고 그런 얘기들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커져서 요새는. 그러면 진짜 분할을 생각하고 벌금 그렇게 매긴 건가? 좀 워낙 큰 게긴 하지만 벌금을 50억 달러를 낼 수 있나? 이거는 어떻게든 50억 달러가 있는 5조인가? 50억, 500억, 5천. 네, 5조네요. 5조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련 찾아보니까 4월에 자기 페이스북 괜찮다고 30억 달러 마련해 놨다고 벌금용으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가 나와서 그런가? 50억 때렸더라고요. 아무튼 재밌네요. 근데 이런 걸 빌미로 분할시켜버릴 수도 있죠. 사실 그냥 그쵸? 막 분할은 못 하잖아요. 정부라도. 막 분할은 못하죠. 네, 합의 보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듣다 보니. AT&T도 전 자세히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그쪽 궁금하긴 하다. 그쪽은 좀 강제로 막 쪼갰다고 알고 있긴 하거든요. 7개인가로 쪼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서 미국 애들은 약간 그건 것 같아요. 기업이 말 안 들으면 너는 쪼개버릴 거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AT&T 그쵸. 사례 받지 하면서. 뭐 아무튼 좀 얘기가 세긴 했는데 네. 근데 이 오픈소스 쪽도 계속 하다 보면 저는 지금은 또 싸워도 또 다시 결국 아마존도 그렇고 그 엘렉서치 메인은 또 못 건드리니까 자기들이 아마 뭐 그쪽 회사를 뭐 인수하든지 아니면 투자하든지 아니면 약간 그런 식으로 결국 잘 풀리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마존 입장에서도 엘렉서치를 혼자 만드는 건 부담이고 그냥 자기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미국이나 중국 마인드잖아요. 자기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걔들은 인수합병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다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약간 전략적으로 인수를 할 수도 있겠네요. 전략적 인수를 해서 오픈소스는 이제 폐기해버리고 그럼 이제 누군가 또 거기서 오픈소스 마지막 버전 가져와서 똑같은 거 만들려고 하겠죠. 그쵸. 그렇게 되고 여기는 다 인수시켜서 아마존에서만 쓰겠다. 마이스킬처럼 또 주식 분화되고. 안 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회사가 그렇긴 기업 하죠. 이미지가 확 인수한 나빠질 수 있죠. 다음에 네. 제일 개발자들이 제일 안 갔으면 하는 그런 거 말고 방향이겠죠. 차라리 이제 오픈소스 회사들이 재단화되면 쿠베나 CNC처럼 오히려 기업이 돈 주기도 편하고 이미 여기는 근데 힘든 것 같긴 해요. 몽고디비나 일라서치는 이미 상장해서 그쵸. 갈 때까지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쵸. 네. 망할 이미- 수도 있죠 회사가. 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상장 회사니까 진짜 돈을 계속 못 버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구글이 넣어주고 아마존이 저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같은 입장에서 이게 라이센스 문제랑 비슷한 입장에서 저는 몽고디비나 일라서치 투자 못 할 것 같거든요. 아니 안 좋네. 오픈소스에 투자해야죠. 너무 그 리스크가 크지.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지 얘네는? 그거에 대한 아직까지 방향성을 잘 모르겠어서 나중에 그거 읽어봐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쪽 사업보고서나 증권신고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상장을 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자세히 나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얘네 계획 같은 것들이. 사실 신기하긴 했어요. 몽고디비 상장한 것도 진짜 신기하긴 했어요. 그쵸. 저도 몽고디비 시야에서 사라진 지가 좀 됐었는데 몇 년 사라졌다가 첫 등장한 게 상장이었거든요. 돈 잘 벌어?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근데 지금 얘네가 7, 8조 정도면은 그 규모를 생각했을 때 카카오가 한 8조에서 10조 왔다 갔다 네, 하거든요. 그 정도 규모라고 보면 돼서 굉장히 크긴 한 그러니까 거예요. 또 쓰는 데는 엄청 쓴다는 거죠. 그거를. 그쵸. 네. 뭐 물론 시가총액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뭐 아무튼 아무튼 저는 오픈소스가 계속 막 뭐지? 계속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를 좀 지지하는 쪽이라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벤더사들의 그러니까 일할 때는 당연히 벤더사가 편한데 완전히 손은 못 들어 주겠더라고요. 계속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약간은, 방향에서 네. 아웃사이더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건 어떤 방향인가요? 너무 갑자기 무거운 주제로 궁금해서 약간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근데 약간 그거는 공감하긴 하는 것 같아요. 아웃사이더님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이제 각자 할 수 있는 네. 것들 그런 거 좋다고 저 이상적인 거 없고 그냥 이렇게 원래 티격태격하면서 그냥 가다가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만들 오픈소스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네. 막 싸우고 그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게 저도 이거 생각난 게 이제 노드.js랑 IO.js가 싸웠을 때 한참 그랬었죠. 그거는 상용도 아니고 그냥 기업이 뭔가 손에 쥐고 뭘 할 것 같은 느낌이 한 1년 동안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네. 확 한 다음에 다 듣고 재단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로 가는 회사도 있고 절로 가는 프로젝트도 있고 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가장 어느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이쪽에 힘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클라우드 쪽에 저 같은 경우는 힘을 실어줘서 사실 약간 그렇잖아요. 클라우드 구글은 좀 다르긴 한데 아마존이 오픈소스 친화적 회사인가? 한번 잘 그쵸. 아마존이 그렇죠. 오픈소스 쪽에 따로 하는 건 없어요 거의. 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 뭐 컨트리뷰션도 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긴 할 테지만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구글에 비한다면 훨씬
맞아요.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약간 조금 더 시내도 많은 예를 들어 도큐멘트 DB, 몽고DB API 그런 거 오픈소스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맞아요. 오로라. 근데 그런 거는 또 안 하면서 네. 하다 보니까 완전히 힘은 못 실어주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아마존이 전략적으로 일라스틱을 인수한다거나 그런 거는 최악의 경우 수겠네요. 저 같은 경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실 그 사람들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인수하면은 오픈소스 닫아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얘기했던 네. 그런 방향성이 그런 거였죠.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워낙 규모가 크니까 네. 빠방에 가고 아니면 뭐 사실 저는 만약에 지금 인수해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내리고 이런 건 못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눈도 눈이 있고 그 순간 바로 포크 뜬 다음에 이쪽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뉴 엘라스서치 이렇게 하고 잘은 모르겠는데 MySQL이랑 그쪽이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MySQL 있던 회사가 오라클에 인수되니까 라이센스가 당장은 아니었는데 언젠가 오라클이 나쁜 짓을 할 거니까 포크 뜬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근데 거기는 또 느낌이 사람들이 계속 다시 커뮤니티 버전 MySQL로 있잖아요. 다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인데 마리아DB 요즘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 거 같아. 마리아DB랑 뭐 왜냐면 보니까 오라클이 나쁜 짓을 안 하는 거 같아. 약간 저 똑같은 거 두 개를 봤을 때 허드슨하고 젠킨스가 있을 때 젠킨스가 이겼거든요. 그것도 약간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슨이랑 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그 썬 마이크로 시스템을 오라클이 인수했기 때문에 모든 게 발생한 네. 지금 오픈소스의 모든 악이 거기서 발생했잖아요. 오라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인수된다는 이유로.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딱 했을 때 두 개가 포크돼 제 기억에는 크게 두 개 기억나는 게 이제 MySQL을 마리아DB로 네. 했고 이제 허드슨을 젠킨스로 했는데 이제 허드슨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 허드슨도 공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럴걸요? 그것으로. 개발을 계속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다 그냥 젠킨스 하고 네. 이름을 젠킨스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처음에는 마리아DB를 쓱 넘어갔다가 네. 지금은 다시 다 그냥 MySQL. 요즘 다 우리 말할 때도 다 MySQL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젠킨스를 허드슨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아무도. 그쵸.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 MySQL을 그냥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 일 없네. 그리고 마리아DB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는 제가 들었을 때는 회사 이름 얼마 전에 들었는데 까먹었다. 이쪽을 지금 하드캐리한 어떤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MySQL 기능 커밋을. MySQL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쪽이 더 기능 발전이 빠르고 마리아DB는 처지니까 네. 사람들은 다시 다시. 일로 가고. 마리아DB 예전처럼 하기 힘들어 사실. 개인이 한두 명이 하는 스케일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그쵸. 그러니까 결국 힘이 확 모여야 되는데 그 힘이 안 모이면, 그리고 저는 약간 요즘 웬만한 것들은 개인만으로는 어차피 안 되고 회사가 껴야 되는 맞아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풀타임 월급 주고 너 이거만 해 이렇게 하는 게 끼지 않으면 사실 좀 힘들죠. 그렇군요. 아마존이 ECS로 오픈소스로 내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클라우드 그런 건 안 하잖아. 그쵸. 안 하죠. 안 네. 하죠. CNCF에 ECS를 내고. 원래 처음에 ECS 나오고 한 1년은 버린 프로젝트인 줄 알았어요. 그쵸. 그쵸. 저희 같이 봤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 드는 생각이 K네이티브나 이런 거 해서 구글은 클라우드로 하니까 그쪽이 더 전망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구글은 전망이 좋죠. 잘하고 있죠. 근데 사실 아마존도 지금 ECS는 지원 정도만 하는 것 같고 EKS로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니까 네이티브하게 많이 붙여서. 아마존도 못하는 게 있어서. 근데 엘라스서치는 저희도 진짜 비교 많이 했거든요. 네. 엘라스서치 클라우드를 쓸까도 고민했어요. 네. 최근에 바꾸면서. 근데 엘라스서치 클라우드랑 아마존 엘라스틱서치랑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뭐 사용자 사전도 파일 매니지 서비스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엘라스서치에 그 돈 내고 하는 거. 그래서 아마존에 띄울 수 있으니까 걔들이 그래서 뭐 사전을 뭐 미리 포함해 가지고 사전을 파일 형식으로 쓰고 싶었거든요. 네. 우리가 직접 운영하듯이. 근데 그것도 안 된대요. 아마존은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엘라스틱서치 클라우드의 장점은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을 했었죠. 그냥 우리가 엘라스틱서치에 뭔가 후원한다 이런 느낌 말고 도대체 뭐가 장점일까 이런 부분이 약간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하긴 하죠. 네. 아마존이 더 잘하지도 않고 사실 그렇다고 아마존 엘라스틱서치도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네. 아마존도 편차가 엄청 심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별로 팀이 다 다르고 거기서도 밀어주는 게 있고 좀 버린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 서치 같은 거 있거든요. 아, 근데 그쵸. 저건 진짜 10년 전에 만들어 놓고 네. 안 고치는 서비스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그렇네. 보면 좀 편차가 되게 심한 것 같긴 해요. 일라스틱도 엄청 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도 굉장히 불편하고 클러스터 만들 때나
이제 내릴 때는 엄청 느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안 쓰게 되고 자꾸.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네. 나을 정도니까. 그리고 매니지도 된다고 하는데 중간 그 바뀌는 상태 트랜지션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 10분, 20분씩 가만히 기다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그게 처음 경험이 안 좋아서 잘 안 쓰긴 하거든요. 회사에서는 이제 따로 설치해서 쓰고 있고. 내가 설치한 거 아니니까. 저 이번에 이제 최신 버전을 올리긴 해서 최신 버전이죠. 네. 그런 거 쓰면서도 확실히 인증 같은 거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길랩도 보면서 길랩의 검색 기능이 유료 기능이라는 게 너무 좀 아 안타까웠거든요. 그래? 아 지금 이거 길랩 쓰세요? 아니 예전에 봤을 때 검색은 있어야지. 그래서 보면은 거기도 검색 기능을 따로 붙이는 플러그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그런 거잖아요. 검색어 있어야지 같은 걸 자격으로 해야 좀 원래 아니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 왜냐면 검색은 있어야지 하면 또 긴랩 같은 애가 나와서 우리는 검색은 무료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길랩은 나중에는 길랩닷컴을 엄청 밀었던 것 같아요. 그거 써라. 니네가 설치하지 말고 길랩닷컴을 엄청 쓰라는 식으로 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지금은 길랩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엄청 커졌잖아요. 그쵸. 네, 진짜. 근데 저는 처음에는 되게 좀 부정적으로 봤던 게 사실 깃허브 보고 오픈소스 깃허브를 만든 게 길랩이잖아요, 사실. 그쵸. 네. 네, 근데 사실 얘네도 회사가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상용 기능 붙이고. 네, 근데 돈을 벌려는데 깃허브가 똑같이 벌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중간에 좀 방황 기간이 좀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엄청 왜냐하면 길었죠 사실. 네, 방학 기간이. 방황 기간이.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길랩을 설치할 수도 없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길랩이 약간 그쵸. 설치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뭐 그게 뭐지 기토리스인가 뭐 인증해주는 맞아요.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한번 설치했으면 인프라 쪽 굉장히 경험 많이 해본 거라고. 근데 그게 끝날 때쯤에 도커가 나오면서 아 도커 컨테이너 하나 하면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쯤부터 길랩은 사실 설치형보다는 좀 길랩닷컴 엄청 밀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여기도 유니콘이래. 그런 얘기가 들려왔죠. 근데 실제로 지금 잘하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깃허브보다도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기능 면에서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루비나 이쪽이 좀 많이 처지는 느낌이 나는 거는 기업이랑 많이 안 엮여서 그런가? 루비는 진짜 오픈소스들이 대부분이 다 개인이 만들려고 막 하다가 그 뒤로 방치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생태계가 많이 죽은 느낌이 진짜 많이 들어요. 약간 일본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일본 쪽 사람들이 진짜 기술력도 좋고 잘하는데 약간 혼자 자기 취미로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펄이 미국- 진짜 심했죠. 펄이 진짜 심했고 깃허브 나오면서 그래도 많이 협업하는 문화가 생겼던 것 그렇긴 같은데. 한데 어쨌든 이제 개인 베이스로 약간 개인의 의지로 많이 하는 것 같고 저기 어디죠? 미국이나 중국에서 나오는 오픈소스들 보면 약간 회사에 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지원도 받고 요즘은 회사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회사가 결국 좀 지지해줘야 있고 저희도 사실 큰 거 쓰는데 조그만 라이브러리는 쓰기 멈추면 애매한데 쓰다가 아니면 또 바꾸면 되잖아요. 바꾸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엘라스터치 같은 걸로 또 바꾼다, 뭐 카프카 올렸다 하고 이거 생각하면 못 바꾸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요즘 오픈소스 방향 중에 그 구글이 욕먹는 두 개 있잖아요. 크롬하고 고랭. 아, 네. 그 두 개가 말은 오픈소스인데 그 회사가 많이 종속돼 있죠. 거의 잡고 있다고? 커밋도 잘 안 받아준다 그러나요? 그런 게 있는데 또 그렇게 그것도 나름 오픈소스의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좋다가 더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진짜 골수 오픈소스만 지지하는 사람들은 디스토피아가 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왜요? 디스토피아죠. 다 기업이 껴있으니까. 원래는 이제 그런 거 없이 모두 자유롭게 쓰고 그런 게 이제 뭐 GNU나 그쪽의 핵심적인 가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GNU에서 그 GNU 기준을 충족하는 긴 레포지토리 저장소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는 막 깃허브는 쓰면 안 돼. 길랩도 길랩도 낮아. 자기들이 직접 만든 것만. 그냥 언어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사실 저 기업이 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 저도 처음 들었던 게 얘들아 뭐 클라우데라 뭐 이런 회사들 옛날에 하둡 가지고 할 때 아, 그 네. 아까 말한 컴퓨터 권한 가지고 그게 완전 정치더라고요. 컴퓨터 권한을 반반씩 지금 아마 두 개가 합쳐져. 저도 그것도 제가 그쪽 안에서 회사가 아마 제가 들은 걸로는 이거 좀 틀린 내용이 있을지도 몰라요. 회사가 네. 두 개인데 이제 서로 예를 들어 컴퓨터가 9명이면 넷넷씩 갖고 있고 중립이 하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막 한 명이 빠져나갈 때 누가 넣냐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쪽이 많아지면
힘이 세지니까. 네, 힘이 세지고 커밋에다 우리 거 좋은 걸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치가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둘이 합병했어요. 근데 어디랑 어디랑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회사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 네. 이 둘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둘이 합병하고 이제는 이제 이 둘이 싸울 때가 아닌 거죠 이제. 클라우드 벤더사들이 저러고 있어서 둘이 이제 합병해서 둘이 약수하고 둘이 이제 같이 하고 이제 약간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아까도 잠깐 아싸님이랑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녹음하기 전에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문제되는 애들이 다 레디스, 일라스터치, 카프카, 몽고디비 이쪽 쪽이 다 사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소프트웨어나 프레임워크 쪽이 아니라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쪽이 아니라 보면은 다 인프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런 쪽도 좀 엮여 있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 쪽에 들어갈 만한 애들이랑 상업화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네. 그런 오픈소스들이랑 이제 엮여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사실 벤더사 낀다는 게 사실 뭐 리액트, 페이스북 뭐 네. 이런 것만 있고 거기서 조금만 기업 냄새 풍기려고 해도 난리 나. 그렇죠. 그 상승이야 여기는 회사인 척하려고 어디서 막 이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좀 뭐 완전히 딱 다르긴 하는 거야. 뭐 루비도 아마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루빈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죠. 레일즈가 어디지? 거기 37 시그널즈인가? 거기 맞아요. 지금도 그게 이름인가? 거기가 하고 있고. 그럼 거부감은 없는데, 근데 이제 너무 적은 거지. 대부분은 개인이 하다가 한 1, 2년 하다가 대부분 좀 방치되거든요. 네, 생태계가 조금 느리게 가는 게 그런 데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기업 문화가 아니라도 아직 사람이 바글바글 하니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루비는 이제 그런 시기 지난 거죠. 파이썬 어떤지 모르겠다. 파이썬 좀 더 낫겠죠? 파이썬 비도 발노선이 나갔잖아요. 아, 뭐 스카리님의 말에 따르면 나간 거 아니라고 나간 거 하니까. 아니라고. 나만은 있죠. 아무튼 네. 근데 지금 오픈소스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어요. 뭐 계속 현재 진행형이겠죠? 아마 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코크러치 DB인가? 그 바퀴벌레 DB 같은 아, 것도 네. 최근에 라이센스 바꿨다고 했잖아요. 저 자세히 안 봤는데 거기는 또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원래 클라우드 지원하지 않는 그런 라이센스를 추가한 다음에 몇 년 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이런 조건으로 넣었더라고요.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레디스나 알렉서치만큼 크진 않지만 산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뒤에는 몇 년 뒤에 가봐야 아는 거죠. 연장할 수도 있죠. 마음이 바뀌었지 어떻게. 그때는 또 다 바뀌어 있어.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 거의 안 하긴 한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생태계를 잘 몰라서 안 써봐서 아마존도 사실 그런 공식 마켓이 있긴 하잖아요. 마켓플레이스라고. 근데 그쪽은 그쵸. 많이 쓰나? 맞아요. 그거 이제 제 생각에 이제 회사급에서는 안 쓸 것 같고 간단하게 띄울 때 엔진엑스나 뭐 이런 거를 엔진엑스 플러스 버전 이런 거 띄울 때 많이 쓰잖아요. 그쪽에는 이제 약간 과금 모델이 AMI에다가 그쵸. 추가 요금 내고서 이제 사용하는 식으로. 엘라스터치나 이런 회사들은 약간 그걸 원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약간 그 요금의 라이센스를.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핸드폰도 하나 들어가면 특허, 퀄컴 특허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1달러씩 준다고 하니까 네. 오픈소스 회사도 궁극적으로는 바라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런 일을 하고 싶으면 오픈소스로 시작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GCP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GCP가 CNCF에 쿠베 넘겼어도 주도권은 그쵸. 굉장히 잘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 GCP 서비스 안에서 주도권만 아무도 뭐라고 안 가지고 하고 있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반면에 또 애저도 그렇고, 애저는 쿠베 좀 쓰려고 하는 것 같고, 아마존도 좀 미는 것 같아요. 처음에 ECS 만들면서 약간 쿠베 밀어주기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 온 것 같고. 아니에요. 자기들도 해봤으니까 알았겠지. ECS는 생각했죠. 아니겠구나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실 지금 딱 보면 GCP에 비해서 아마존이 한 2, 3년 뒤처진 그쵸, 느낌이잖아요. 그쵸. 메이지드가. 애저보다도 뒤처진 느낌이에요. 쿠베 이쪽은. 그래서 그 판을 구글이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도 쓰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예 그냥 우리는 쿠베 쓸 거니까 GCP 가자. 거긴 공짜고 그쵸. 쓰기도 쉽고. 저도 막 사실 GCP 경험 많지 뭐 않아서. 없는 기능 없고 그러니까 하는 게 달라서 그렇지 없는 기능은 없잖아요. 사실 그 전 레벨에서는 뭐 도커라이즈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여기까지 하면 되나? 다 이야기했나요? 네. 네, 뭐 여기까지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했네요.